베트남 환자가 한국 대학병원 의사를 폭행하면서 병원이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해당 의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흘 전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베트남인 A씨가 의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말리던 환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눈 주위를 비롯한 얼굴 위주로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의사를 폭행한 이유는 황당합니다. A씨는 감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해당 병원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감기 증상이 심해져 현장 감독으로부터 병원을 빨리 가보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A씨는 38도가 넘는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는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으니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씨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인에 걸리는 병이지 베트남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며 고함을 질렀는데요. 의사는 당황하지 않고 해당 베트남인에게 코로나 진료소를 안내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이 베트남인은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의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베트남인이 의사를 폭행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심해질 당시 떠오른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베트남인은 한창 코로나로 인한 혐한 분위기가 베트남 내에서 가장 심할 때 베트남 내에 거주하다가 베트남 정부가 혐한 분위기를 자제시킬 때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혐한 분위기를 그대로 안고 한국 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에서 베트남인이 어떻게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진료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당 베트남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악질이었습니다. 발열 사실을 숨기려고 발열 체크 직전 얼음팩으로 이마와 손목을 찜질하고 기침 등 모든 증상을 숨긴 채 진료실까지 진입했습니다. 의사는 해당 베트남인이 증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손목의 체온 측정 결과가 다르고 병원 입구에서 잰 체온과의 차이가 무려 8도나 난다는 점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료상 질문인 것처럼 유도하면서 시간을 끈 뒤 제대로 측정한 결과 해당 베트남인은 38.5도가 넘는 체온을 기록했고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을 거의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 진료소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환자들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베트남인은 PCR 검사 결과 실제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병원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이 당시 베트남인을 접촉한 38명의 환자와 2명의 의사, 5명의 간호사 등 총 50여 명의 접촉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료실은 3일 넘도록 진료를 하지 못했고 2개의 진료실 중 하나만 운영이 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파되지는 않아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폭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눈 주위로 크게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인데 자칫 실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응급처치용 매수까지는 아니지만 족집게 같은 뾰족한 물건을 책상 위 등에 둔다. 이걸 생각하면 매우 아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여성 간호사 2명은 팔꿈치와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린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도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베트남인은 병동을 순찰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제지했고 즉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 즉시 조사하고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공단 측의 조치입니다. 의사협회는 즉시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라는 것이 봉사 차원의 일이 맞긴 하지만 봉사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의료보장권까지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의사협회는 모든 외국인들이 아니다. 착실히 세금 내는 외국인들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력이 있거나 세금을 3번 이상 체납하는 등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들까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최근 이들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병원을 통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체납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보험공단은 반박의 여지도 있으나 이 결정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세금을 납부하는데 외국인이라고 봐줄 수는 없다. 납세의 의무는 크고 작은 힘이 모인 국력인데 이것저것 봐주면 세금을 착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은 뭐가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이 조치 시행 이후 외국인 중 20%, 그 중에서도 베트남 체류자 중 70%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 중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가의 베트남인은 베트남 정부에서도 송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경찰 당국 조사 결과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도 전과가 4개나 있는 악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대사관은 현지 경찰 당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결과 송환 불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해당 의사는 대학병원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베트남인의 위협에도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23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간호사와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치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우리 국민들의 속을 통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베트남인은 우리 병원에서 절대 치료할 수 없으며 병원 보안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이 베트남인 한 명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중 70%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인 대부분이 공사 현장, 공장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부상의 빈도나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에 의존하여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10배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서 당장 병원을 찾는 베트남인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인들은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납세의 의무부터 제대로 했어야 한다. 제외 대상 베트남인들은 이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런 것까지 봐줄 의무는 없다. 우리 정부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봉사원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베트남 총리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통제권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인들만 초상집 분위기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 모두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철저히 지키는 모범 시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베트남인들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 전체가 욕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베트남의 추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몰락, 베트남 정부의 해산,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철수, 이제는 베트남인들 스스로 깎아먹기 시작한 신뢰. 언제쯤 베트남인들은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